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 연준의 리처드 클라리다 부의장이 테이퍼링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향후 회의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는 내달 15일로 세계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수입 물량이 8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1년 4월 무역지수 및 교역 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 물량 지수는 118.64로 전년 동월 대비 20.3% 올라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 오는 9월까지 정부의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BGF 리테일이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업계 최초로 진출합니다. BGF 리테일은 제페토의 가상현실 편의점 CU 제페토 한강공원점을 열고 밀레니얼 Z세대를 공략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 장 출발합니다. 주정입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요. 코스피가 하락 전환을 하면서 지금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상승 마감을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큰 틀로 보자면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테이퍼링을 언제쯤 도입하게 될지 그 논의 여부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또 국내에서는 백신, 여권 관련주들 그리고 전력 산업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조금 복잡한 마음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조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요,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 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각에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떤 이유들이 있을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이틀 연속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지수에 상단이 막혀있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입니다. 일단 지수의 이동평균선이 현재 지수대 위에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이를 뚫어주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대형주들이 이를 뚫어주기 위해서 수급들이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기관 같은 경우 여전히 프로그램 매매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의 힘만 가지고는 뚫어주기가 쉽지 않은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의 특징적인 업종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여행 관련 섹터들이 최근에 많은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지금 거의 10%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에 따라서 지금 해외 여행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바로미터로 추석 여행 상품 10억짜리가 완판이 됐고요. 그러한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나니까 여행주들이 더욱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료 기기 업체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임플란트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의료 기기 업체들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들 또한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수요가 다시 폭발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영업이익률이 코로나19에도 훼손되지 않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고요. 그러한 속에서 중소형 개별주들의 영업이익이 확인되는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증가하는 기업들로 일부 매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억눌렸던 업종 중에서 오늘 좀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좀 시장 불안하다고 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YG 경제연구소의 차용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전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좀 동일한 방향성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오늘 특징점으로 같고요. 외국인은 거래소에선 매수, 코스닥 시장에선 매도세를 보이는 모습이 좀 포착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으로의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CJENM, 아난티, 카카오게임즈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시장에선 현대차, 한국전력, 호텔신라 등으로의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파라다이스, CJENM, 클리오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기대한다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전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카지노, 면세점, 화장품, 내수 관련주 등 이런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모습에서 시장은 여전히 이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 이후의 정상화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실제로 정상화가 되기까지는 기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전일에 이어서 오늘 역시도 주식시장은 이를 선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 인구의 50% 이상이 백신 접종을 경험했다라는 점에서 곧 접종 완료에 따른 이 코로나 관련 우려감은 실제로도 좀 잦아들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에 따른 여행, 그리고 경제 정상화에 따른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등이 우리 시장에서도 연일 적용이 되면서 호텔신라, 하나투어, 진에어 등의 이런 상승세를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강세를 보이는 업종들에 있어서는 이 향후 백신 접종 확대 등에 따른 이 코로나 우려감이 잦아들면서 이에 따른 실적 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들이다라는 점이 강세 요인으로 꼽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로 말씀드리자면 최근 마카오 관련 뉴스를 보셨겠지만 마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중국 관광객들의 대거 입국을 통해서 코로나 이전에 이런 매출 수준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시장은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 등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행 관련주, 내수 소비주들의 이제 움직임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수 소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플레이션은 방어 수단으로서 이런 음식료 업종 등의 내수 소비주가 부각된 점 등과 더불어서 이런 경기 회복 기대감이 동반 유입되는 점, 이러한 점과 더불어 동원 F&B, 하이트 진로 등의 강세, 그 외에는 이 CJ CGV 같은 경우에 영화 산업에 있어서 향후 백신 접종 이후에 이런 극장 관람객의 증가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등이 부각이 되면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점 등이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점으로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시장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잘 지켜보면서 지금 더욱더 시세 분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좀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시황을 정리해드립니다. 또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도 정리해드리는데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양시장 방향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0.15% 하락한 3,166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4포인트 하락입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현재 0.46% 상승한 966포인트 나타납니다. 포인트로 역시 4포인트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네, 기관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2,798억 원 매수세 보이고요. 개인이 1,720억 원, 네, 외국인이 975억 원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보시죠. 네, 개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925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요. 기관이 49억 원, 외국인이 115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에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주, 스푸트니크 V 관련 백신 여건 관련주가 있고요. 하락한 업종 테마에는 철강 주요 종목들, 모더나 관련주가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경부고속도로와 간병북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지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는 지상 공간에 집을 지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특수건설이 4% 상승한 4,3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고난도 지하 기간시설 시공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해온 대표적인 기초 토목 시공 전문 업체입니다. 특수건설이 현재 4%의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동아지질이 1.89% 올려 세운 현재가 21,600원입니다. KT서버마린 2%의 강세, 부산산업이 1% 상승세, 세명전기까지 3%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푸트니크 V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 V 코로나19 백신이 다음 달 말 유럽에서 승인될 거란 전망에 오늘 관련주들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V의 임상 3상 결과 이 백신의 예방 효과는 91.6%로 안정성과 효능도 확인을 받은 건데요.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휴온스 글로벌이 8.43% 올려 세운 73,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트론이 8.85% 상승한 849원, EID가 11%의 강세, 이화전기까지 21% 올려 세우면서 2,31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백신 여건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여건이 국내에 도입될 예정으로 관련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슈가 나오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이 1.43% 상승한 31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케어랩스 1%의 강세, 라운시케어가 5.01% 상승한 4,6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이크래프트 역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3% 강세 보이면서 9,000원대 나타내고 있고요. SGsolutions즈 5.54% 상승한 1,4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철강 주요 종목들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락세 나타내는데요. 그동안에 많이 오른 데 따른 조정으로 보입니다. 추세가 꺾였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포스코가 2.79% 하락한 현재가 34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제철이 3% 약세, 동국제강 6%, KG동부제철 5%, 대한제강 6.25% 하락한 2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모더나 관련주 약세 나타내고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더나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12세에서 17세 청소년들에게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고 새로운 부작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밝혔는데도 오늘은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도 하락세 보이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65% 하락한 83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AB프로바이오 2%의 약세, 소마젠이 0.76% 하락한 13,000원입니다. 엔투텍이 4.29% 하락한 2,34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진중공업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29.94% 상승한 5,750원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전일 대비 33배 급증을 했고요. 주가는 가격 제한선까지 치솟았는데 시가총액이 1,700억 원 안팎인 가운데 1분기 영업이익만 333억 원에 달하자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한진중공업홀딩스입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독일이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게 되면서 유로 스톡스 50 지수도 신고가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신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앞으로도 이어지게 되는 건지 어떤 분위기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신고가를 내는 증시가 드디어 유럽 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우려됐었던 그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해소되고 있다. 이 점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치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 전망치도 말씀드리고 다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이 점차 시장에 녹아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많이 맞으시고 있잖아요, 다들. 그로 인해서 오프라인 경제 회복 기대감이 들면 당연히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의 부담으로 이렇게 순환 연결이 됐었던 것이 이제는 그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감소되기 때문에 증시가 아예 이제 신고가를 내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미국 증시는 어제 유럽 증시가 열리던 시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면 이제 저녁 한 대여섯 시 이때부터
계속 강세를 보였지만 시간의 그 장전 거래가 본장까지 이어지지가 못했습니다. 본장에서는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어서 거의 뭐 마이너스권까지도 갔었는 그런 모습인데 저 점을 한번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왜 미국 시장은 따로 이렇게 흐름이 나타났을까? 어제는 5월 국채 발행 일정의 한가운데에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채권 발행 일정에 따라서 증시가 좀 약간 흔들릴 수 있다. 이 점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정도면은 상당히 선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 증시처럼 오르진 못했어도 미국 증시가 거의 보합권에 있었다라는 점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600억 달러 국채 발행됐고요. 오늘 밤에 870억 달러, 내일에 620억 달러가 발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마 이제 오늘 내일 정도가 지나면은 미국 증시도 상당히 강세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동성이 위축되는 일정에도 증시가 큰 영향이 없었다는 점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렴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이고 그것이 상방 가능성을 지금 독일 증시나 유럽 증시가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흐름이 글로벌 증시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우려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시장이 조금 어제 조정을 받았었던 지금 국채 발행 진행 중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도 신고가 진입 가능성이 다시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유럽 증시처럼 인플레이션 우려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면 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근거를 우리가 추정할 만한 그런 자료들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페드의 예측이 팩트가 되고 있다. 이게 오늘의 주요 주제인데요. 세인트루이스 페드에서 자료를 한 가지 냈는데요. 추정해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좀 구해봤습니다. 4월 기준으로요.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은 이 까만색 선으로 표시가 된 것이 2.5% 이상의 물가 상승률이 전망이 되는 그런 경우고, 그리고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1.5% 이하의 물가 상승률이 나타날 그럴 확률, 그리고 1.5에서 2.5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 진행될 것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선입니다. 지금 갑자기 까만색 선이 3월부터 확 차올라면서 4월달 저 수치가 61%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5에서 2.5 되는 것이 36%로 저 붉은색 선이 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4월 기준으로요. 지금 5월입니다. 한 달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2.5%라는 것을 정한 이유는 페드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정했지만 그것이 대강 2%를 초과하는 인플레이션율 목표로 하는 것을 그대로 거의 FRB의 희망을 그냥 반영하는 수준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이고, 덧붙여서 이제 저러한 2.5%의 수치를 넘나드는 것이 사회에서 바람직한 결과인지 여부 관점은 이 연구 자료하고 이 수치 결과하고는 별개로 답을 또 구해야 될 사안이다. 이게 뭘 뜻하냐면은 부작용도 있고 그것을 페드도 인식하고 있다. 이 결국 테이퍼링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 표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표가 그들의 툴로 산식으로 표로 이렇게 공식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수치의 정확성이나 신뢰도를 의심받을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진위 여부는 사후에나 우리가 확인이 되겠죠. 저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현재 시점에서 논쟁거리가 될 수 있겠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논쟁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페드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전망하고 정책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가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저런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가 결론을 내면은 저 표를 보면서 극단적인 우려감이 4월에 반영됐다. 이미 지나갔다. 실제 물가 상승률은 아까 그 표에서 보시면은 2017년 수치보다 많이 낮고 있지만 우려감은 그보다 훨씬 높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상당히 향후에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심리적인 불안감도 그래서 극대화됐었다. 한 달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테이퍼링을 연장시킬 수 있는 자료를 자주 접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페드가 시장하고의 소통을 이런 식으로 진행시키고 있다는 점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그래서 시장에 녹아 들어가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점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페드 전망 근거가 되는, 또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는 PCPI 전망치도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을 보면서 대응 전략 한번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PCPI 전망치 표를 보시면은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투자자분들이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PC 전망치 보시면은 까만색 선이 실제고 붉은색 선은 전망치인데, 지금 전망치 5월 전망치가 고점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게 원형 천정형의 패턴을 형성을 드렸잖아요. 저렇게 쭉 형성이 되면은 자동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도 우리가 쓰이는 그런 툴이죠. 그래서 저러한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저것도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수준까지 2.5% 수준을 넘나드는 그 수준까지는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3분기, 4분기에 정점을 형성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내년에는 2%로 수렴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테이퍼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의 강도가 금리 인상 쪽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2%에 수렴하게 되면 페드는 지켜볼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드렸었던 그런 테이퍼링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급진적일 이유도 없고, 또 금리 인상으로 바로 연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2014년 이후에 어떤 식으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진행됐는지 3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가 테이퍼링 아까 말씀드렸듯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에 녹아들고 있는 상황에 진입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오히려 전망할 때는, 시장을 전망할 때는 긍정적으로 시장에 녹아든 재료다, 이렇게 보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우려는 이미 지난달에 최고치를 찍었고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시장의 테이퍼링 우려가 녹아들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기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다시 한번 좀 신고가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디커플링 현상이 좀 이뤄지는 것 아닌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를 전망을 해봐야 우리 증시가 이거 같이 가야 되는데, 최근 같이 가는 모습이 아니고, 설사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미국 증시가 또 신고가를 내면서 막 나가면은 우리 증시는 아직도 좀 멀지 않습니까? 신고가를 내려면은 지수상으로 한 60포인트 이상 남은 것 같고요. 근데 나스닥이나 다우 같은 경우는 사실 신고가하고 한 2, 3%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하고 비슷하다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 증시가 계속 박스권에 있는 동안에 미국 증시는 계속 신고가를 내다가 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디커플링이 지속이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근데 향후에는 이게 좀 나아질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봐야 될 텐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좀 더 강하게 있는 것이고,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산시장의 상승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은 해외 증시의 비중을 최소한 지금 하고 계시다면 지금은 유지해야 되고 좀 더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디커플링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EMBI 스프레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머징 마켓 자산 시장의 선호도를 우리가 구하는 그런 계산법이 있죠. 그것은 이제 미국의 이머징 마켓의 국채 가격의 스프레드를 추이를 구해가지고 그것이 스프레드가 줄어드냐 늘어드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EMBI 스프레드 자체는 실시간으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국채 가격, 두 시장 간의 미국 국채 가격과 이머징 마켓 채권 지수하고 그 비교를 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구간 제가 빨갛게 표시를 했었죠. 저 푸른색 미국 채권 가격을 하락을 하고 이머징 마켓 지수 상승을 보이는 그 구간,
추세적으로 저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있는 구간에서 상당히 매수가 강하게 작년 11월부터 들어왔었죠. 한 4조 원 정도요. 근데 그 이유를 보시면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저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죠. 절대 수치로 보면은 지금이 조금 그때보다도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절대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선 추세가 약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저게 늘어날지 줄어들지 불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추세적으로 줄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 달러 인덱스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화가 강세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제가 다른 표로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하고 원달러 흐름을 좀 이렇게 비교한 건데요. 푸른색 선이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은 쭉쭉쭉쭉 빠지고 있는 그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까만 박스권에서는 푸른색 박스권이 떨어지는데 푸른색 선이 떨어지고 있는데 빨간색 선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원화 강세가 더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끝에 붉은색 박스권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달러는 푸른색 선은 쭉 약세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붉은색 선 보십시오. 좀 올라가고 있어요. 왜? 원화가 약세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봐도 작년 11월하고 다르죠.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은 지금 5원 이상 내려가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벌어진 것이 개선이 되려고 한다면 쭉쭉 더 떨어져야죠. 올해 최저치까지 떨어져서 뭐 한 1,080원까지 떨어져야지만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1,100원이 넘고 있지 않습니까? 1,110원대니까요. 오늘 내렸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 속에서도 외국인 매수세가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로 인해서 글로벌 유동성이 살아나고 있음에도 안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은 우리나라 원화 쪽에도 이런 강세 요인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전문가 수가 없는 것이고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펀더멘탈 쪽에서도 약간 좀 뒤떨어지는 면이 있다라는 점은 이 달러 약세가 유로 강세가 나타나는 그 반대 현상으로 하는 거지 이머징 마켓이나 한국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달러 약세는 유로 강세 때문이다. 나머지 통화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로 강세가 보이고 달러는 약세는 보이지만 이머징 마켓이나 한국 자산 쪽의 메리트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디커플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수급적으로 한 가지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 쪽에서 선물 매도를 좀 많이 줄이고 있기 때문에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변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시스 추이제가 개선을 드리고 있는데 고질적으로 작년 후반기부터 나타났었던 선물 저평가 국면이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렌지 선을 표시한 것이 선물 베이시스고 위에 푸른색 선이 이론가입니다. 오렌지 선이 저 이론가를 넘어서야지 강세가 서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외국인 쪽에서 선물 매수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뭐 하루 샀다 하루 팔았다 하는 지금 같은 상황 하에서는 이런 선물 쪽에서 시그널을 확실하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누적된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매수 전환되지가 않기 때문에 좀 부수적인 효과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외국인의 매수 포지션이 계속 누적이 될 것인지 되고 있는지 이걸 계속 좀 추적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디커플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증시 조만간 모두 다 뭐 신고가 랠리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시장 쪽에서는 신고가보다는 그것을 추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선도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요. 그래서 해외 자산 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좀 우리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이런 디커플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 자산 쪽으로 좀 단기적으로 투자 비중을 높인 다음에 우리 시장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변화 요인이 나타났을 때 다시 우리 쪽으로 좀 옮겨오는 그런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도 좀 필요한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왜 이렇게 안 들어오나 싶었는데 이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좀 디커플링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B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동국자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죠.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됩니다. 당시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소개해 드리는데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하죠.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 오늘 496.2%로 갱신이 됐습니다. 일단 최근의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덱스터가 15.9%, 오스템이 0.9%, 포트 제외됐습니다. 구간에서 제외됐고요.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이버, SNK, 한국내와 세우글로벌, 광전자 들어갔었는데요. 네이버 SNK가 17.7%, 15.2%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SM라이프 디자인이 8.4%, TS 인베스트먼트가 24.2%, 우성 16.6%, IHQ가 12.5% 수익 내줬었고요. 목표가 달성하거나 포트 제외되면서 이 정도 수익률 기록을 해줬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보성바이오텍이 12.7%, M게임이 10.1% 수익 냈었고요. 그리고 보령제약이 12.9%, 대상파이텍이 12.4%, SM라이프 디자인 다시 한번 들어가서 23.5% 수익률 내주고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제로투세븐도 11.1%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2%로 포트가 제외가 됐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도 0.5% 수익 구간에서 포트 제외시켰고 오늘 신성 델타테크가 15.4% 수익 내주면서 목표가 달성하고 누적 수익률로 기록이 됐습니다.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총 4종목이 됐죠. 말씀드린 대로 신성 델타테크는 나왔고요. 메디포스트, 금호석유, 남해화학, 안랩 이렇게 4종목 담겨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목표가 달성을 한 종목을 보니까 굉장히 또 뿌듯합니다. 신성 델타테크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번 주에 편입이 됐었죠. 수익 내주고 나왔는데 한 종목씩 리뷰 좀 들어볼게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오늘 뭐 종목 하나 또 잘 수익이 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시작부터는 일단 시장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변동성 크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침에 이제 주식 잔소리에서 제가 좀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보시면 이제 앞서 제가 시장 괜찮을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포인트가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일단 이 추세대 저점끼리 연결된 추세 라인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되돌림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언론에 나오고 시장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여간에 이제 반응을 해줬는데 맷집을 키운다라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이슈들은 이제 맷집이 좀 생겼기 때문에 크게 이제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오늘 그럼 왜 중요한 날이냐? 뭐 추세대 하단 부근에서 이제 되돌림이 나오는 즉 변곡장이 만들어지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고점에 이 추세 저항 라인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저항 라인을 이제 돌파를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이제 아쉬운 부분이 거래량이 계속 안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죽어가면서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추세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좀 거래 대금 올라와주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시장 또 상승 흐름으로 쭉 이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추세대 하단 부근에서 돌리고 있는데 요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만약에 쭉 밀려버린다. 그리고 추세선을 깬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봉상에 지금 이 거래대금 줄어들다가 추세대 라인 부근에서 오늘 거래대금이 올랐었죠. 이것은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이 상방으로 올려주기를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21선 위에서 지금 한 5거래일 연속 21선 아래에서 돌파 시도를 하다가 올라섰는데 만약에 지금 뭐 종가에 이제 또 이 마무리를 한다. 어제도 살짝 걸치다시피 이렇게 종가에 마무리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뭐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 될 것 같고요. 아침에 이제 잔소리 때 말씀드렸던 게 그때는 이제 올라가고 있었어요. 인봉으로 이렇게 쭉 밀려 내려올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5일선을 돌파한 그러니까 1선도 뭐 돌파했다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안착을 했는데 5일선 돌파하고 나면 뭐 저항 돌파 이후에 나오는 조정이 눌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게 형태 같은 이런 흐름을 예상을 하고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고 오늘 이제 종가까지 뭐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큰 폭으로 빠져서 뭐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 같고요. 한 도지 형태의 지금 주가 지수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 개인적으로는 뭐 음봉으로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내일 정도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추세 라인을 돌파를 할 시도를 하는 그런 날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이 굉장히 이제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아주느냐 중요한 그런 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들 매도세 좀 들어오고 매도세 나오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순매수세 조금 더 유지해주고 있고 기관이 이틀 연속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 뭐 무난하게 또 3,200포인트까지는 올라서는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미국 증시 조정 살짝 나왔는데 요 지금 글로벌 증시의 차트를 좀 보게 되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어저께 났지만 저점 높여주는 그리고 20선 위에서의 굉장히 아름다운 조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언론이나 뉴스 이런 데서는 이제 미국 증시가 지표가 뭐 좀 안 좋게 나와서 조정이 약조정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표가 지금 안 좋게 나오면 뭐 테이퍼링 이슈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사그라들어서 시장이 더 올라가야 된다 이런 논리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그냥 저항권에서 한 차례 정도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추세, 상승 추세 단기적으로 지금 한 5거래일 연속 올라오고 있는 이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뭐 반도체 흐름도 괜찮고, 지금 뭐 대만 지수도 괜찮게 나와서 20선 위에 올라섰고요. 독일 지수가 지금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면서 기준으로도 지금 신고가 부근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증시는 상승 추세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평소대로 올라갈 때는 분할로 매도하시고 현금 비중을 좀 늘려두시고 다시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그때는 다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추세 라인 이탈하는지 여부 좀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이 추세를 이탈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시장에 대한 조정을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응을 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이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100포인트를 갭 구간 열려 있는데 이 구간을 훼손하지 않는다 하면 제 생각엔 상승 추세 흐름은 지속된다. 지금 단기적인 박스권 흐름에서 전고점 부분까지는 다시 돌파 테스트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놀이 포트 우리 종목들인데요. 메디포스트 오늘 시장 반등 흐름 좀 괜찮게 나와주고 사실 어제랑 별반 틀린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송을 또 매일같이 똑같은 분들이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앵무새 야치를 드려야 한다면 이 라인을 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되돌림을 만들어진다고 하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동의 저점들끼리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요 지금 구간에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지금 32,000원대 부근에서 저점 계속 잡고 있는데 조만간 뭐 20선 위로 안착하면서 추세를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 보여지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메디포스트는 일단 여기서는 추가 매수, 뭐 신규 매수 하지 마시고 추세를 딱 전환하는 흐름이 나오고 난 뒤에 20선 위에 올라타고 안착하는 위치에서부터 공략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서 확인하고 지금까지 이제 뭐 내릴 때마다 매수를 하셨다면 이대로 한번 보유하는 관점 말씀드리겠고, 어제 금호석유 제가 드릴 때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뭐 요 박스권 이야기 드리면서 중심 가격대에서 되돌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지금 울선 위로 올라타게 되면 약 한 10거래일 만에 지금 울선 위로 지수가 주가가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괜찮은 흐름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뭐 생각보다 괜찮게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 3% 정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울선 돌파 잘 해놨고 뭐 장막판까지 시간이 있지만 뭐 여기서 울선 아래로 하회하면서 조금 밀려낼 가능성은 좀 사실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만약 뭐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내일 정도 기다리셨다가 울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아마 한 번 정도 흔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래량 죽이면서 울선 위에서의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신규 매수 가능하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쭉 밀려 내려오던 이 추세를 이제는 꺾고 상승 이렇게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금호석유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저를 믿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실적을 믿으시고 가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2분기 실적 분명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에서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는 나올 가능성 상당히 이야기 드렸는데 뭐 그런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반등폭은 어떻게 되냐? 지금 뭐 최근에 이제 고점들 그리고 저점 이렇게 해서 이 중심 가격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이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선까지는 일단 올라온다. 그러면 이번에 내릴 때 좀 비중 있게 담으신 분들이나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비중이 커지신 분들께서는 적당히 이제 평단가 위에서 비중을 좀 조절하는 이번에 올라올 때 비중 조절을 좀 해서 비중을 갖다가 다시 기존에 여러분들이 한 종목씩 살 때 뭐 20% 정도 된다. 그러면 뭐 15%에서 20% 정도 이렇게 잡아서 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흐름 괜찮고 24만 원이라는 가격 좀 있지. 이 가격대 저항도 좀 무난하게 돌파해 주지 않겠나. V자로 이렇게 상승은 안 나올 것 같고요. 뭐 완만하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남해화학이 어저께 뭐 암모니아 반도체 관련해서 뭐 증재수 이야기 나왔고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연료 관련해가지고 해운 업체들 뭐 이렇게 이야기들 나오면서 좀 시세가 나왔는데 신사업으로 이제 진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다고 드렸고요. 어제 윗꼬리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왜냐하면 기간 조정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에서의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위치이기 때문에 윗꼬리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시가부터 상승 나오면서 양봉으로 20선을 회복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제 추세 전환 일어난다라고 보시고요. 오늘 20선 돌파하고 마감하게 되면 내일 만약에 캡 상승 출발해서 뭐 강하게 치고 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살짝 눌림을 받을 가능성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뭐 음봉으로 살짝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뭐 분들께서는 신규로 매수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안랩입니다. 안랩 같은 경우 지금 좀 뭐 약수익권 들어왔다가 뭐 거의 보합으로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밀려 내려왔는데 요것도 현상이에요. 여기서 뭐 주가가 쭉쭉쭉쭉쭉 치고 가는 그런 흐름들도 뭐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어떤 그 흐름을 봤을 때 바닥을 치고 반등이 나와주고 조정을 받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이제 이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와주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이 21 이평선입니다. 여러분들 책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생명선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뭐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이평선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도는 그래도 꽤나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의 삼아서 보기에 괜찮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1선이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 선인데요. 쭉 밀려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이제 21선 위로 올라왔다라는 것은 뭐 돌파를 해서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주가가 20선 위에서 이렇게 움직여주게 되면 이평선들이 이제 평균치이기 때문에 이게 살살살살 각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21선이 돌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되고 또 그런 기준으로 또 매수세가 몰리게 되고 한 생각을 해본다면 기술적인 관점에서 괜찮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6월 11일 날 기준이 이제 그날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11일 날까지는 요 전당대회 관련된 주들 좀 단기간에 좀 상승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뭐 안철수 관련주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서 딱히 상관이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결국 당대당 통합에 대한 이야기들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안랩을 접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여기서 크게 빠지보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뭐 보시면 라운시큐어라든지 보안 관련주들이 좀 굉장히 좀 괜찮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 가상화폐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제 뭐 CBDC 그러니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그 화폐가 있죠. 그거 테스트 관련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보안적인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부각이 돼서 오르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안랩 역시 뭐 물론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관점을 또 들이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 전체가 상승을 하면서 좀 움직여줄 수 있는 부분, 이슈들을 봤을 때 인물로 봐서는 뭐 대선 테마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업적인 부분을 봐서는 지금 보안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 테마가 같이 엮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조정이 나오면 매수 관점 분할로 잡아두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 21 이평선 이렇게 이제 돌려서 상승하는 흐름으로 바뀌게 되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또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성 델타 테크인데요. 신성 델타 테크 12,000원 이제 목표가 잡아드렸던 이유가 보시면 앞에 저항 구간이 있어서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뭐 끝난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매물 소화를 위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고 주가가 바로 치고 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좀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지금 델타테크 윗골이 달리고 내려오는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는 이제 이러한 흐름들을 생각해서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렸던 부분이지만 기업적인 내용, 공략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은 실적적인 부분 때문에 접근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1분기 전년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급증을 했고 올해 충분히 더 실적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본다고 하면 뭐 델타테크,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또 조정 시 매수를 해서
우리 또 포트의 편입을 다음에 또 한 번 더 또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시점을 한번 또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 만약 오늘 매도를 못하셔서 고민이신 분들은 뭐 여전히 지금 수익권입니다. 그렇죠? 한 9% 정도 지금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지금 하셔도 좋고, 아니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고 뭐 이후에 다시 실적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을 생각한다면 뭐 13,000원에 목표가를 잡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손절 몇 종목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손절 나올 때 손절하고 또 신규 종목들로 수익을 만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목표가 달성한 신성 델타테크까지 자세히 좀 AS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가격 전략도 또 챙겨드렸으니까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또 우리 이주연 위원님과 소통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을 승부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로 상담도 고민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주셔서 접수하시길 바랄게요.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이후 60분의 승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